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우려가 다시 불거졌지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3% 상승한 26,154.6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3% 오른 2,904.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한 8,010.0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0.92%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6%, 1.36%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전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대미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세는 당초 발표됐던 25%보다는 낮은 10%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시점은 17일 또는 18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원유 수요가 탄탄하다는 시각이 부상한 점도 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6% 상승한 68달러 99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WTI는 지난 주간 기준으로 1.8%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합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을 동행할 공식 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행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 인사로는 이 부회장과 최 회장, 부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회복하면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2,310선 후반까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변동성이 있었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제약, 바이오주의 일제히 강세에 힘입어서 또 2% 가까이 주간 기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홍조세를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발효를 원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성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이 환율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달러와 방향성에 대한 움직임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까지 함께 볼 거고요. 미국은 물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 슈퍼 사이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9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쫙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지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주요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주 시장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 점검합니다. 환율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달러와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 슈퍼 사이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짚어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예, 지난주 우리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231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 이 IT주 고점 논란에 달러 방향성에 따라 매매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지난주 시장 정리와 함께 이번 주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난주 우리 시청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일단 FOMC 회의를 앞둔 그런 상황, 다음 주죠. FOMC 회의를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달러와의 강세, 이런 부분들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는 좀 편안했다가 하루는 좀 안 좋았다가 다시금 지난 주말, 우리 시장으로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조금 좀 편안한 그런 모습들, 소위 말하는 달러와 강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에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미중 간 무역 갈등 상황이 문우신 장관의 어떤 그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그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 들어오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있으면서 지난주 우리 금요일 긍정적인 모습들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끝난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9월 중, 그것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추가적인 2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다시금 미국 시장 혼조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 반도체와 관련된 슈퍼사이클 논란, 이 부분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메릴린치라든지 아니면 노무라라든지 이런 주요 글로벌 주요 IB들의 리서치 보고서 반도체의 어떤 그 시황 자체가 이미 고점을 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서서히 나오면서 시장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그 고점 논란이 이제 고점을 지났다, 정점을 지났다라는 부분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이 상당 부분 짙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주요 펀드를 운영한 아팔루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팔루사의 펀드 매니저가 사실상 반도체 아직 고점을 지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금 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그 사이클과 관련된, 그리고 산업 업황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게 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그의 주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스마트 자동차 관련주랄지 아니면 주요 서버 관련주랄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랄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까지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아직 끝나지 않은 반도체 정점 논란, 매 분기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정점 논란, 이 부분들로 하여금 외국인 기관 주요 수급 주체들의 어떤 어떤 그 매매와 관련된 어떤 그 방향성이 여전히 혼조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순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될 것이냐. 너무 빠른,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 너무 빠른 그런 기대감 아니냐라는 이야기 한 가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관심 결국은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팽팽히 맞서게 되면서 일단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중요한 것, 모멘텀 관련주들, 소위 말하는 테마 관련주들은요, 관심, 시장 내 관심이 얼마만큼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아마도 이번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이랄지 아니면 구광모 회장이랄지 최태원 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남북 경제사절단의 동행을, 문재인 대통령 동행해서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는 점차 그 가능성,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제와 경제협력과 관련된 우리 정부 그리고 전반적인 보여주기 효과는 분명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주연급의 동행, 이 주연급의 동행은 시장 내 관심을 일으키기에 분명히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최근 우리 시장 내 그리고 우리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급등과 관련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그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핵심이 무엇인가를 시장에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캐치를 해내면서 소위 말하는 그 관련주들, 은행주는 하락을 하고 건설주는 그대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 후반에 확실하게 시장 내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명확하게 맞물리게 되는 시장의 반응이 확실하게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앞으로 정부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소위 말하는 주도주가 없는, 주도주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매우 두드러진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9.13 부동산 대책 간단하게 좀 돌아보게 되면요, 9.13 부동산 대책은 결국은 건설주와 은행주 둘 간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이 좀 진행되었다라고도 좀 보여지게 되는데, 건설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졌고 은행주는 하락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부분. 주요 내용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었다라는 부분에 두말할 나위도 없어 보이고요. 그 부분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라면 은행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자산의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면서 그 자산의 증가가 둔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어떤 그 수익 구조가 조금 좀 위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은행주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었고요. 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죠. 공급 확대, 정부 쪽에서의 정책은 공급 확대 쪽으로 그 맥이 좀 전환되어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 수도권 지역에 3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할 가능성 대두가 되면서 공급은 결국은 건설 업종으로 봐서는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재, 그리고
분양제와 관련된 분양제도와 관련 소위 말하는 선분양 그러니까 저 선분양과 후분양 여기서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현재의 분양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분양 규제가 강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소식 내지는 그런 방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건설주의 추가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 관련주들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 갖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그 산업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결국 건설주 긍정적인 투자 심리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빼어놔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 은행 업종이 좀 위축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자 확대,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진 것이 사실이게 됐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그의 말 한마디, 어쩌면 시장 내 채권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도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행정부에서조차도 독립적인 기관의 하나인 한국은행의 통화조절 이슈에까지 어떤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행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금리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 금리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채권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은행업이 위축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소비가 위축이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내수 소비주에까지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중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 소위 말하는 추석 대목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 내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정부 과연 이번 추석 대목 시즌 과연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나 그 체감, 소위 말하는 대목이라는 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우리 시장 내에서의 소비의 개선, 소비의 활성화, 소득 중심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바로 1단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부분과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일 것 같은데요. 좀 한동안 좀 외국인들의 수급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좀 며칠 매도하다가 다시금 금요일 극적인 매수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물론 주간 단위로는 외국인 한 5천억 원가량의 순매도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금요일 시장 내 기대감, 외국인들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게 변화가 시장 내에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우리 시장 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지 않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좀 이 부분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화의 강세냐 약세냐. 이 부분이 분명하게 외국인 수급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달러화가 약세,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하향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생각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FOMC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도 외국인 수급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근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져 있죠. 시장과의 소통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되어지면서 9월 금리 인상. 근데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12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관심, 외국인의 수급이 방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놓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고점 논란 역시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지난주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약 한 2,700억 원가량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그 뒤를 이제 뭐 다른 뭐 현대차도 현대차도 있었고 뭐 여러 다양하게 있으면 4위에 또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한 97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부분. 반도체 고점 논란이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에 대한 어떤 그 관망 양상, 명확하게 지금 어떤 방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문우신 장관의 어떤 미국 문우신 장관의 중국에 대한 제스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좀 희석시켰죠.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아마도 이번 주 내에 그 관세부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시장 내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 다시금 혼조 양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확실하게 뭐 큰 그림 속에서는 결국은 뭐 9월 중에 그들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지금 시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조금 좀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하지만 또 추가적인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방향성에 대한 논란 아직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신흥국에 대한 어떤 그 금융 통화 불안 가능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인 그런 양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시장 내에 무엇이 1순위고 무엇이 2순위다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이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셔야 되겠다라는 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 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과연 어떤 방향을 보일지 계속되는 뉴스 플로우 시장 내 관심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남북 경협과 관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 분명히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구체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구체화가 안 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끝나게 될 것인지 이 부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매우 중요한 부분 글로벌 IT 주식들 특히나 뭐 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팡 주식들 미국에서 뭐 규제 강화에 대한 움직임으로의 어떤 위축 부분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에 대해서의 어떤 그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 이런 부분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FOMC 회의, 9월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선반영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10월 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도 여전히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요 전반적인 대외 대내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실망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관망 양상도 상당 부분 짙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대내외적인 변동성 요인에 좀 둔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번 주 주요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물론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어떤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는데 결국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3분기 실적,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업종 무관, 종목 무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멘텀이냐, 밸류에이션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냐, 이 부분을 놓고 조금 좀 편안한 주식을 찾아가시는 것이, 불안한 주식에 나의 돈을 태우셔가지고 좀 불안한 양상으로 좀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주식에 나의 돈을 올려 태워서 좀 추석 연휴를 지내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 분명히 드려봅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모멘텀은 분명하게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크게 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중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 좀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 소위 말하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떠오를 만한 테마군들에 대한 그런 관심 가져가시는 게 조금은 더 나은 어떤 그런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5G에 대한 그 5G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 소위 말하는 기기, 통신기기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5G 통신기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와 관련된 주식, 지난 주말 쯤이면 그 아팔루스의 펀드 매니저가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시장 내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의 폭증과 관련된 그런 관심도 시장 내 분명히 일으켰다라는 점. 5G와 맞물리게 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장 내 다시금 관심 부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음에 여전히 시장 관심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3분기 실적 시즌과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과연 어떤 업종에서 어떤 테마군에서 나타날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상당 부분 낮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시장 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추석 연휴 전 이번 주 긍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개편해 나가시면서 편안한 추석 연휴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준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시장 내 핵심 이슈는 앞서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향후 달러와 방향성과 반도체 업황의 슈퍼 사이클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달러와 방향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환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주중 내내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달러와 약세가 외국인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어떨까요? 네,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뭐 FOMC 회의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달러와의 방향성은 당연히 강세일 때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텐데 지난주 뭐 유로화랄지요, 이번 주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19일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소위 말하는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통화, 주요국 6개국 통화, 이 통화국의 어떤 그 방향성들이 어떤 그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 부분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를 옹호하고 있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행정 정책이다라는 부분을 가정을 해본다라면 상당 부분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은 좀
좀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달러 강세보다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 소위 말하는 원화 강세에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앞으로 달러의 방향성,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94, 지금 현재 한 94 정도 되어 있는데요. 94에서 더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아마도 조금씩 하향 안정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오히려 그 달러와 약세 쪽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히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아마도 시장 내에서 계속되어지는 어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3분기 실적이랄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시장 내 테마 관련 군들, 소위 말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 점차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 논란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 내에서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식을 대거 팔았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코스피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고점 논란은 좀 지속될까요? 예,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반도체 고점 논란은 이미 지난 한 5분기 이상 시장 내 지속되어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되어진 이후부터 한 2분기 정도 지난 이후부터 작년부터 이미 반도체 고점 논란은 시장 내에 계속 지속되어 온, 반복되어 온 그런 화두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아팔루스의 CFO가, 펀드 매니저가 시장 내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부분. 무슨 이야기 하면요. 반도체의 수요가 좀 둔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의 수요가 오히려 점차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그에 대한 기반 산업으로는 서버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가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버 관련주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들,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와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힌트를 분명하게 얻어주었다라는 점.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에 대한 바로 전 단계, 소위 말하는 업스트림 업체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다운스트림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부분은 다운스트림 산업의 수요 증가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소위 말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마찬가지고요. 그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수요, 여기에 5G 기반, 소위 말하는 통신 기기 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아우러지면서 시장 내 사물 인터넷의 전반적인 확산, 사물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산업군들, 5G와 반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품 업종들, 이에 대한 관심군까지 분명히 늘려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반도체, 이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로 생각을 좀 해본다면 반도체의 지금 PER 한 4배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4.5배 내외. 근데 시장 PER이 한 9.5배 정도 되죠. 지금 시장 PER 대비 반도체 업종의 PER은 약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근데 분명한 건 과연 성장률의 둔화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전년 대비해서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라는 성장률,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라는 것이 전년에 긍정적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여기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야만 그 성장률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성장률이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모멘텀은 분명히 사라지고 있지만 주가의 상승세는 유지할 어떤 그 체력,
기반이 충분히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성장성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예는 어떤 예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항상 사상 최고치의 어떤 실적을 만들어낼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특히나 이번 3분기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 전망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성장률은 둔화가 되지만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속도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시속 100km로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밟혀서 시속 20km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 점차 100km짜리가 90km가 되고 80km가 되고 이렇게 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시장 내 기대치를 넘어서는 속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 오히려 관점을 좀 이전 쪽으로 성장성이 지속된다라는 쪽에 맞추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내일부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경제 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동행을 하게 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4대 기업 총수가 지금 같이 동행 방문을 한다라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뭐가 안 되더라도 결과물은 분명히 가져고 올 것이다라는 점. 어떤 결과가 될 건 결과물은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분명하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순서가 있다. 당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결과물은 분명히 갖고 올 텐데 그것이 단기적인 성과, 단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아마도 중장기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될 텐데 그 배경, 그 이유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비핵화랄지 종전이랄지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최우선된 지금 현재의 과제다. 두 번째,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라면 남북 경협은 절대 구체화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서 남북 경협이 구체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순서를 분명히 인지해 두시고요. 결과물은 가져오되 단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 심리는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유지를 해 나가고 그 기대감 점점 커지는 것은 확실할 텐데, 중장기적인 이슈보다는 아마도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네.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이렇게 좀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논란은 아마도 지속될 텐데 그 반도체에 대한, 저는 오히려 그 반도체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도체 수요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또 다른 각도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 투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서버, 5G,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유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부분 전체적인 3분기 프리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모멘텀과 성장 지속이라는 부분, 이 부분의 다른 점, 투자 관점의 변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시면 아마도 편안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시기에 충분한 어떤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었고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신일섭 소장, 또 저희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웰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입니다.
오늘은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광주 27도가 되겠고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한낮엔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면서 서울,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속초 25도, 강릉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상으로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낮 기온도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